수고하셨습니다. 1편 듣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 하신 다음에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요. 제가 함께 하잖아요. 아무튼 2편을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해자 기업과 아닌 기업의 분리 기준과 경제 해자 기업을 따로 분류하는 목적. 그쵸. 경제적 해자 기업을 저희가 처음에 매수할 때 분류하는 거거든요. 왜 분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분류한 목적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기업을 선별 시에는 넓은 경제적 해자 기업과 좁은 경제적 해자 기업 그리고 해자가 없는 기업을 구분하자. 왜냐면은 미래에 해당 기업이 투하자본 수익률이 자본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쟁 우위의 5대 원천 중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면 좁든 넓든 이 기업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우선 투하자본 수익률 뭐 ROE도 비슷하겠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볼 때는 보통 ROE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수익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5대 원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물론 제가 언급했지만 넓은 경제적 해자와 좁은 경제적 해자, 그리고 해자 없는 기업 이걸 구분할 수 튼 테두리에서 구분을 하는 게 도움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경제 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기업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플러스 경제 이윤을 상쇄하는 능력이 있는 걸 평가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해자가 없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은 결국 경쟁자들에 의해 잠식되고 만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질적을 안 따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경쟁자들이 잠식되고 말이야. 잘 버는 회사를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게 보면 경쟁자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금은 시장 진입에 그다지 큰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광 그런 사업도 예전에 보면 잘 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 자본금이 많으니까 근데 진입장벽이 낮아요. 경제 해자도 없는 기업, 없는 그런 업종이야.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그 나눠먹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다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매수할 때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건가, 그 진입장벽이 결국 경제세자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경제인들이 해당 시를 진입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금은 장애 요소는 아니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세자가 있는 기업을 주로 매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향후 몇 년 동안은 투자자본 수익률이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쟁 우위가 충분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경쟁자들이 그 초과 수익을 잠식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왜 지금 이 경제적 해자 기업을 왜 매수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과 있으면 진입해요. 근데 진입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자는 거고, 경쟁이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시간 가면서 경쟁자의 그 초과 수익을 같이 나눠먹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기업이 좁은 경제 해자 등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 가지 경쟁 우위 원천이 있고 적어도 향후 10년은 플러스 경제 이윤을 기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좁은 경제 이 기준자 이 체계에 의한 기준은 10년 정도는 돼야 된다. 경제 이윤이 계속 높은 경제 이윤이 나는 게 10년 정도 되는 기업을 좁은 경제적 해자 등급이라고 이제 평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경제적 이윤이 최소 20년 동안 지속될 전망되면 이건 넓은 경제 해자 등급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등급은 한 200개 된다 했잖아요. 2014년도에 이걸 이제 정말 많이 보면 이게 좁은 경제적 해자 등급인지 넓은 경제적 해자인지 아니면 해자가 없는가 구분을 하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아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경제 해자를 평가할 때 경제적 이윤보다는 그 지속 가능성을 훨씬 중요해 본다. 그렇죠? 당장 돈을 잘 번 기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망가진 기업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지속 가능성이 없던 기업이에요. 그게 훨씬 중요하던 거죠. 왜냐면 당장 잘 버는다고 사버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안 딸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주가는 그냥 몇 분의 1 통화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매독스 같은 거도 보면, 물론 이제 그 다툼이 많이 있긴 한데,
돈 잘 벌었죠. ROE가 거의 뭐 40, 50, 뭐 영업이익률 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법정 다툼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속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만약 계속 지속했어요. 그러면 수익성도 계속 높고, 그 주가도 70만도 계속 있었겠죠. 근데 지속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10만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에. 몇 푼 1토막 나잖아요. 주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건 때 약간의 경제적 이윤이라도 향후 20년간 계속적으로 확신을 하는 기업이, 그쵸. 그러니까 경쟁력이 꾸준히 난다는 게 중요하단 말 하는 거거든요. 단 몇 년간 특별히 높은 투자 자본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해자를 가진 걸 본다.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10년과 20년 중국에서는 다소 자의적인 경제 이유는 평균 관점에서 본 것임. 한 기업이 해당 기업이 호황기에만 강력한 투자 자본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 그 기업이 긍정적인 해자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그거죠. 경기 변동성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자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특징은 주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호황이 딱 끝나잖아요? 그 주가가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 몇 년 또 횡보해요. 근데 주가는 결국 꾸준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종목을 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려면 꾸준히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몇 년만 딱 벌고 못 벌고. 물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호황기만 사가지고 호황기 끝나면 팔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큰 막 100%, 100배, 200배 먹으려면 아니요. 잘못 말했네요. 100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한 10배 정도 막 꾸준히 벌려면 꾸준히 수익이 나야 돼요. 아프리카 TV도 보면 몇 년 동안 매출이 꺾인 적이 없어요. 분기별로도. 그러니까 10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홀딩을 중요한 건 홀딩을 할 수 있느냐, 홀딩한 이제 주가 꾸준히 올라온 종목을 홀딩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수익이 꾸준하잖아요. 그럼 홀딩할 정당성이 정말 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수익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도 좋을 때는 막 올려요. 안 좋을 때는 당장 안 좋아도 너무 올라가면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몇 분일 통 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종목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호황기만 반짝 잘 버는 기업은 해자 등급을 아예 부여 안 한다는 거예요. 모닝스타 쪽에서는. 타당하죠. 왜냐면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도 진짜 몇 분일 통 순식간에 나거든요. 왜냐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다가 확 주니까요. 반대로 지금 현재 한 기업이 깊은 불황에 빠져 있거나 일시적 요인으로 경제 이윤을 창출해 보유하고 있어도 좁은 넓은 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조차도 불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 때문에 경제 요인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공장 증설해요. 그럼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들어와요. 주식 오른다고 해서. 그럼 돈을 만들려면, 공장이 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만들려면, 이익 난 것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수익이 안 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고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그 회사 자체가 훼손이 안 됐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해자 등급을.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해자 등급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임을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냐면은 상대도 잘 버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매길 때는. 물론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상대로 우위한 기업을 사겠지만 해자 등급 평가할 때는 이것보다 얘가 잘 보니까 해자 등급을 평가한다. 이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한 다음에 이 이상 안 버는 기업은 해자 등급을 아예 안 매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버핏 같은 거 ROE 15 이상 나오지 않는 기업 같은 거 아예 매수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결국 경험상 알게 된 거죠. 옛날에 이제 담배꽁초 투자를 했는데 안 버는 거 사가지고 일정기간 홀딩해서 먹고 팔고 이랬는데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 계속 돈이 쌓이니까 결국 몇십 프로 게임이 아니라 몇백 프로 게임 그 이상도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잘 버는 기업을 위주로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해자 등급은 상대평가, 절대평가비 유지해라. 목적이 단지 이 등급 평가하는 경우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고 또한 10년 이상 플러스 경제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는 목적이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좁은 해자와 넓은 해자 등급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중 최고 기업에만 부여된 게 아니고 어떤 산업의 경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여러 기업이 경제 해자가 등급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로 버는 회사가 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되게 이제 물론 이제 하는 사업은 좀 달라요. 달래더라도 네트워크 효과로 보는 기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도 이게 물론 구분을 뭐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완전히 다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시중도 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이 당국에 제출한 연차 보고서를 보면 마치 해자를 보유한 양 특허권, 브랜드, 비용 우위 그리고 강력한 고객 기반 같은 여러 경쟁 우위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이지만 많이죠. 실제는 기업들이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또는 효율적 규모 같은 경쟁 우위 요인들을 분명히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해자 있는 기업이 물론 봐야 되죠. 뭐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기업 보고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틀을 갖고 있어야지 경제 해자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각 해자별로 아래의 내용들을 질문해서 그 해자로서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지속적 경쟁 우위 항상 생각하자. 중요한 것은 경제 해자는 경제 우위가 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제 우위에 있는 기업만 경제 해자를 라고 있는 기업이라 하니까요. 무형자산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좀 간단한 걸 봤지만 무형자산은 지속적 경쟁을 항상 생각하자. 모든 이제 원천별로 다 그걸 생각하시란 말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무형자산은 브랜드, 특허권, 정부로부터 획득한 사업권들을 포함하는 광고에 대한 개념이고 형체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니까요. 브랜드. 고객의 구매 의욕을 높이거나 고객을 묶어두는 힘이 강한 브랜드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 해자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선 넘어갈게요. 자세히 이제 설명할 거예요.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력은 어느 정도인가? 해당 기업이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높은 가격을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즉 높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항상 가격 결정력을 이어지는 거 아니다. 왜냐면 항공주 되게 브랜드 높잖아요. 그다음 우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라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선택함에 있어서 주로 가격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요 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영업을 이루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해서 경제 해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파워도 브랜드 무용자 중에 브랜드 가진 회사로서 경제 해자가 있으려면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높은 수익률 밑바탕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여야 돼요. 브랜드는 높아요. 돈은 못 벌어. 높은 가격도 못 받아. 그러면 경제 해자가 있다고 안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경쟁회사보다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경쟁기업보다 높은 비용을 상쇄되고 있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가죽 같은 것도 좀 브랜드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 비싼 브랜드는 가죽도 좀 좋은 가죽 쓰잖아요. 근데 그만큼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단가가 높으니까 애초에 뭐 브랜드 값을 떠나서 비싸게 받아. 근데 비싸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없잖아요. 물론 브랜드 없는 거 그런 게 문제. 브랜드 높은 기업보다는 가죽을 좀 싼 걸 쓸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많이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진정 가치 있는 해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비용 차이도 상쇄하는. 나는 비싼 가죽 쓰고 많이 팔릴 거다. 그래도 먹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아무리 높아도 그 생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브랜드여야지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나라에 뭐 백화점에 비싼 브랜드 많잖아요.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기업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비용이 높고 그러니까 높은 가격 받겠다. 그래도 먹혀. 그런 기업이 해자가 있다는 거죠.
3.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지 못한 경쟁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업의 이유는 어떠한가. 그 이제 물음표하는 거거든요. 한 기업의 가격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못했다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경쟁과 비교해서 기업의 순이익률, 단순 비교는 영업이익률이 더 좋죠. 왜냐하면 순이익률은 비영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영업 순이익은 어떻게 나와요? 매출에서 원재료 빼고 은혜 빼면 뭐죠?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판관을 빼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업에 의해서 비업 합친 금액에서 또 세금도 빼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니까 영업이 좀 비교가 더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딱 보면 그 기업의 가격 경쟁을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영업률이 어때요? 5%가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5%를 좀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박리당매 기업. 그런 기업은 그냥 경제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많이 팔아서 남는 거죠. 남기는 장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 거고요. 해당 기업이 브랜드 파워, 프리미엄 가격 결정력, 경쟁보다 높은 영업률이 10년, 20년 동안 지속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보세요. 브랜드는 뜨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회사를 평가할 때는 지속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다른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가 나오지만 이제 크록스 기업이나 핸드폰 제조사 노키아가 어떻게 잘 벌어. 근데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처음에 잘 벌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꾸준히 안 버는 기업, 그걸 못 벌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자가 없다 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 평가할 때는 지속 가능성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높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건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 어떤 브랜드가 향후 10년 동안 강력한 브랜드로 남아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혁신과 마케팅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미래에도 강력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 뭐 올림픽가 몇천억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평생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가 고객 변동이 심한 기업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코카콜라는 계속 어릴 때도 먹고 나이를 먹고 그러잖아. 근데 유해영 부종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먹는데 나이 먹으면 그냥 안 먹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브랜드 있는 기업이라고 한 게 브랜드 있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쓰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기업은 경제 회자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판단 기준, 잣대를 저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혁신과 마케팅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평생 고객을 보유하는 브랜드. 또 사례가 이제 월트 디즈니. 근데 최근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영업률이 되게 낮아졌더라고요. 2021년도에 5%. 그러니까 이게 월트 디즈니 지금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옛날에 영상을 볼 때 월트 디즈니 영상 많이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 애플 TV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나눠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낮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뭐 워낙 다 아시니까 영업률 10%더라고요. 21년도에요. 나이키도 영업률 15% 이상 나오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근데 순위는 낮은 거죠. 좁은 회자인 거. 왜 그러냐면 벤틀리, 벤츠, 아우디가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회자 등급을 매고 그러지만 돈을 많이 벌죠. 하지만 경쟁자가 워낙 많잖아요.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 탁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경제 회사 등급을 매길 수도 있고, 근데 BMW도 돈을 잘 벌긴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넓은 회사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특허권. 모든 특허권이 그 자체로서 좁은 넓은 회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원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특허권이 해당 기업의 주요 제품을 보호해주든지, 다른 경쟁자들 대체가 없으면, 다른 업체들이 법적으로 경쟁에 뛰어올 수 없는 상당 기간 동안 그 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가 있으면 나눠갖게 하는데, 그래서 두 경우 특허권이 주요 제품을 보호하고 다른 대체가 또 없어. 그럴 경우 이제 경제 해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만기 스케줄은 어떠한가? 그렇죠. 향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상당 기간 동안 경제 이윤을 올릴 수 있는지가 좁은
혹은 넓은 해자 등급을 결정하므로 향후 몇 년 안에 도래하는 특허권은 그 차례에서 해자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 그간 특허 포트폴리오에 성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온 기업일수록 그런 실적이 없는 기업보다 특허 관련 경쟁 우위가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하겠죠.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 얼마나 다양한가. 보다 다양한 특허 제품을 가진 기업이 그쵸.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가진 것보다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진 기업이 좁은 혹은 넓은 해자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특허가 한 개 있잖아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특허권을 가지면 10년 이상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 중인 잔배적인 제품들의 시장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이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가 평가할 것은 해당 기업의 향후 10년, 20년 경제적 이윤 창출 능력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이익 잠재력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만 일상, 이상, 삼상에 따라서 막 주가가 막 폭등하잖아요. 물론 저희 이제 엔젤 투자자 아니니까 그런 투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큰 기업, 의약 관련 회사 중에 그런 경우 이제 지금 정말 신중하게 하잖아요. 돈도 진짜 많이 투자. 그럴 경우에 이제 아직 출시 안 되고 매출이 발생 안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특보잡이 있는 그런 의약 회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돈 매출이 나온 약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벌 거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활용하는 일부 세력이 주가 올리고 하지만 4. 일단 제품의 특허가 소변할 경우 경쟁자가 해당 제품 시장 진입하기 얼마나 용이한가 그걸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큰 글자로 그렇지 한 장짜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특허권 관련된 기업일 경우 이 한 장짜리 봐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이 회사가 어떤가 비교해 보세요. 그래갖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잣대로는 이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 잣대 충분히 경제 해자를 받을 만한 기업인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보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보면 이제 저도 지금 두 번째 이걸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경제 해자에 관해서 몇 번 보면 순식간에 알죠. 그리고 모르더라도 어차피 프린트를 뽑아놓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보가지고 책상에 붙여놔야 되잖아요. 몇 장 안 되니까. 좀 되네. 이거 26장이니까. 이 부분만 딱 다른 내용은 경제 해자 40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 몇 장만 딱 프린트 뽑아놓고 책상에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딱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수련한테 질문해서 부합하지 않구나 그러면 날리는 거죠. 근데 부합하구나 그러면 좀 아껴두고 물론 가격이 폭락할 때 사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품의 특허가 소멸될 경우 경쟁자가 해당 제품 시장에 진입하기 얼마나 용이한가. 한 제품은 특허가 소멸되어 동일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 경쟁자가 해당 제품 시장에 진입하기가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매수하는 기업은 어떤 건가? 그럴 수 있죠. 특허 소멸돼도 만들기 힘들고 워낙 싸게 팔면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거가 봐라 그런 이야기 하고요. 제조 어려움, 임상 실험 및 마케팅 비용 때문에 생물학 제약사들이 가해지는 복제약 상산에 따른 경쟁 압박은 전통적인 제약사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용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임상실험, 마케팅 비용 많이 들었을 근데 복제약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탁월한 회사 같은 제품 이름이 대명처럼 쓰이는 회사가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제약 특허 기간 끝날 때는 쉽지 않다. 대부분 기업이. 물론 그래서 이제 특허가 여러 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해당 특허 제품에 잠재적인 대체가 있냐. 대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특허 있어요. 근데 특허 안 하는 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눠먹기 하는 거니까 아무리 특허 제품이라도 효과적인 대체가 있으면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대체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이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특허 제품이에요. 근데 대체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기술이나 산업재 분야처럼 특허가 더욱 쉽게 이루어진 시장 같은 경우 해자 원천으로 특허권의 중요성이 작아진다. 산업재라는 기술 기업이나 스마트폰 산업 같은 게 그렇고 섬유소재 이게 효성도 최근에 돈 되게 잘 버거든요. 근데 이제 특허가라는 게 이게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돈 잘 벌어.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수익성 오면 수익성 좋을 땐 계속 좋아요. 근데 계속 주진 않아요.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왜냐면 효성 코오롱 관련 기업 보면 재무제표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는 물론 이제 오너 부도덕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잘 벌 때는 되게 잘 벌어요. 근데 이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그런 경쟁사에서 그 특허권 그 비스무리한 그런 제품을 그런 쓰임새는 똑같으면서 비슷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그냥 물건을 풀어버리니까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이나 부품주, 섬유소재 산업 같은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특허권 있는 게 이제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다른 원천보다는 중요성이 좀 작아진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시장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얼마나 강한가? 해당 기업이 사업하고 있는 시장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느슨한 경우는 특허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당 특허 가격 결정력은 감소하며 특허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산업비 아이로봇을 옛날에 수익성 높다고 했는데 아이로봇을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수익성이 거의 없어요. 적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 관련 기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 우위를 갖기가 쉽지 않은 기업이에요 보통.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산업비 같은 이제 경쟁률이 아직도 지금 영업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제약 사업의 경우 영업 이익률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기에 필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잘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규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부로부터 획득한 사업권이죠. 그러니까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 규제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형시장일 수 있어요. 규제인데 정부로서 이제 부여한 그런 사업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좀 약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트워크 효과로 의한 그런 기업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해자를 크게 다 보고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말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이제 부여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도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여한다고 해도 돈 잘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무형자산으로서 경제 해자에 있겠지만 계속 말을 할게요. 규제는 한 기업이 독점 기업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 책정 규제는 받지 않은 게 이렇게 독점 기업에서 사업할 수 있지만 가격 규제를 받아요. 한전은 받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안 받을 경우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 유리한 규제를 상실시키는 가격 통제나 사업 의무 같은 불리한 규제 없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 이윤을 창출을 맞는 가격 규제나 가격 통제나 사업 의무 같은 것이 부담될 경우에는 지입 장비에는 해자를 제공하지 못해요. 지금 한전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 LG도 그렇게 잘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물론 배달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해자 있는 기업이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면 이게 서로 가입자 뺏어먹으려고 돈을 엄청 풀잖아요. 지입장벽 규제가 핵심이라면 대체 위험이 없는지 발생해라. 그렇죠? 대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대상 고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지만 타국 기업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규제 못하니까 대상 고객들이 타국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는 걸 확인해 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규제 방향이 어떤가. 정부 규제가 보다 느슨한 규제를 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외국경 시장 상황을 초래할 경우에는 미래의 가장 유력한 규제 방향에 기초해 미래의 경제 유인을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건데
이제 종목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미래 이게 좀 개인 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노력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 자체.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가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렇죠? 좁은 넓은 회장 등급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할 수 있잖아요. 뭐 정부가 바뀐다 갑자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뭐 규제가 바뀐다 이러면 위험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규제가 미래의 경제적 유인을 압박하는 방향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 변경의 가능성과 충격에 따라서 좁은 넓은 회장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경제자 회사를 못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2편은 끝나고요. 나머지 이제 3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